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심우자, 답답할 우자, 증세증자 그래요. 그래서 근심과 답답함이 많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 병이 생기는 병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국어사전 의미는요.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명랑하지 못한 현상.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우울증을 찾아보니까요. 우울증은 전반적으로 기분, 생각,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 유형 중에 주요 우울장애는 최소 2주 이상, 하루 중 대부분이 우울한 기분, 흥미 저하, 식욕과 체중 변화, 수면 장애, 무가치감, 피로감, 자살사고 등이 동반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직업적 능력 상실 그리고 자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의 근심을 하고 또 해결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또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답답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좀 볼까요? 그러면 그 치료 방법은 뭐냐면요. 그 치료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나눠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 살아야 한다는 존재감, 그리고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고 공동으로 사는 사회라는 거를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 운동을 자꾸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또 그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소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주를 피하세요. 음주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김에 또 이렇게 극단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밥을 먹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에 밥을 먹어야만이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몸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만이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잘 유지하세요. 그래요. 건강한 수면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수면이라는 건 내가 이제 너무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생각을 해야겠지만 생각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이제 생각 그만 그 생각대로 잘 안 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이제 잠자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 잠을 자자. 지금 시간에는 잠잘 시간이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돼요.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치료는 긍정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우울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서 전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신호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랬는데요. 경고 신호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막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주변 정리가 뭐냐면은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마른 반찬을 많이 해놓는다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놓는 게 마른 반찬을 또 그리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어라 그동안 고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는 빨리 그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극단적 생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내가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누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게 우울증의 증세다. 큰 위험한 자살을 하려는 미리 앞서 하는 행동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 자, 우울증 이제 브리체 뽑아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심우자가 있는데요. 근심우자는 상급에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괴롭게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요 맨 위에가 일백백자예요. 일백백자고요. 이거는 덮을 역자입니다. 덮을 역.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음심. 그 다음에 요거는 천희, 걸어, 올, 쇠. 그 다음에 뒤쳐져 올 치도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게 덮을 역자가요. 덮을 역자가 여기는 어떤 물건을 넣고 이제 뚜껑을 덮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덮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건을 넣고 덮었을 때 그 안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공간. 그래, 갇혀 있는 공간. 이게 갇혀 있는 공간이니까 뭐 집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 안 그런 사람으로 의미하는 거면은 이제 집 안을 의미하겠죠. 집 안 그런 걸 그렇게 해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마음으로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백백자는 여기는 많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다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갇힌 집안에 이게 덮으라자는 덮다 그러니까 어떤 뚜껑 안에 접혀 있는 갇혀 있는 그런 게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마음으로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바로 근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자성 의미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좀 더 분해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일백백자죠. 일백, 백. 예, 이건 7급에 있습니다. 근데 일백백자는 여기 맨 위에 가요. 하나일자예요. 하나일. 우리 하나일자는 하나, 또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 일자 모양, 그리고 다 쓴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점주.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알입니다. 가로알. 가로알은 말하다 그런 뜻이죠. 점주는 여기서는 계속을 나타냅니다. 계속.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부터 계속해서 센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예, 100까지 센다는 게 가로알은 말하다는 게 말을 하면서 센다는 것이죠.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1부터 계속해서 가로알 말하다 그런 뜻이니까 말하면서 센다 그런 뜻입니다. 100까지. 예, 그게 바로 일백백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덮을 역자라고 그랬죠. 덮을 역. 예. 이거는 왜 덮을 역자냐면요. 이게 독이 있죠. 이게 항아리. 우리 장독을 말하는 거죠. 장독의 이 뚜껑 모양입니다. 이게 뚜껑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뚜껑 모양.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음심자죠. 마음심. 예, 이건 7급에 있습니다. 마음심은 우리 그 심장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생겼죠. 전체적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동맥과 정맥, 예, 동맥, 이게 붉은색이 동맥, 그 다음에 이게 정맥, 그러죠? 예,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심장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 많은 관이 있죠. 혈관이 우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점으로 3개를 쳐줬어요. 한자는 2개 이상 쳐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천히 걸어 올 쇠, 예, 뒤쳐져 옳지 그러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 인자하고 이렇게 꺾다 그런 뜻이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꺾었냐면, 발걸음 넓이를 좁게 꺾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걸어갈 때 어른은 크게 걸어갈 수 있지만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조그맣게 꺾어서 조그맣게 그 보조를 맞춰서 걸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걸어가니까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천히 걸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근시무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근심 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근심을 하면서 손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막 이게 벌려놓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것 조금 벌려놓고 여기 조금 벌려놓고 이 일을 잔뜩 이렇게 막 일을 벌려놔요. 그 마무리를 못 지고. 하나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심이 걱정이 되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 조금 해보고 또 저것 조금 해놓고 저것 조금 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어지럽죠. 그래서 어지럽힐 요자예요. 어질 어 어지럽힐 요자. 예, 어지럽힐 요자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 이건 1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시무자죠. 근시무. 이거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그래요. 사람이 근심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꼭 필요한 거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근데 필요 이상의 많은 근심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사람이 근심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졌을 때 논에서 모를 심거나 밭에 작물을 심을 때 그거를 한번 심고 나서 가만히 놔둬버리나요? 수확할 때까지? 그래요?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그게 작물이 큽니까? 안 커요.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작물을 심어 놓게 되면 풀이 자라나고 또 벌레가 막 먹고 또 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모든 작물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해야 돼. 그래서 작물을 심어 놓고 풀이 났으면 그거를 풀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걱정을 하면서 또 풀을 뽑아야 되고. 또 어떤 그 벌레가 있으면 또, 벌레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잡아야지 또 걱정하면서 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또 그 농약을 뿌려서, 약을 뿌려서, 또 그 병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면, 그러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뭔지하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걱정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넉할 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싹싹 하나 풀을 뽑고 벌레를 잡고 또 이게 병이 될 때 약을 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는 그 농작물을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근데 많은 수확을 거두니까 넉넉하죠. 그래서 넉넉할 우자입니다. 이게 4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요거는 입구자입니다. 입구, 그 다음에 그 근심우자죠. 근심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표정이 입으로 한숨을 쉬죠.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입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입으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탄식하다 그런 거예요. 탄식할 우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답답할 우자.
예, 답답할 우자는 2급에 있습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병, 근심으로 가슴이 갑갑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여기에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죠. 나무 목자가 두 개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이게 그건데요. 이게 바로 수풀림자예요. 수풀림자입니다. 이건 7급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두 개다. 한자는 두 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수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요. 요거는 장군부예요. 장군부. 장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군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우리 그 똥장군 이런 건 옛날에 시골에 보면 똥장군 있죠. 그런 장군 모양입니다. 이게 장군 모양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입주들이 뚜껑이 이게 들어가는 입주들이 입구가 있죠. 이게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 위에 그 주둥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둥이가 쭉 연결하고 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모습의 장군부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 모양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군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모양의 형태가 뭐냐면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요 부분이 뭐냐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요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가슴 있죠. 가슴에 이제 심장이 있죠. 이게 사람 몸이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가슴 부분에 심장도 있고 가슴 폐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죠. 여기 이제 그 머리 부분이고 그런 모양 형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장군 모양처럼 사람 상체, 즉 여기에 머리, 그 다음에 여기 가슴, 그 다음에 사람 몸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장군 모양 형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얘기를 쓴 건데 그럼 이제 왜 썼는지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덮을 역자라고 했죠. 덮을 역자. 예, 여기 이제 그 뚜껑이 이렇게 뚜껑을 덮는 뚜껑을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다 그런 뜻이죠. 뚜껑으로 덮은 거니까 도구로요.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울창주 창입니다. 울창주 창이에요. 울창주라는 이 주자가 술주자예요. 그래서 울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울금이에요. 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강 말고요. 생강하고 좀 비슷한데 그런 게 말고 울금 한약재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좋아가지고 그 술에다가 울창이라는 게 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금에 그 향을 넣어가지고 그 술을 빚는 술을 갖다가 울창주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한자상은 왜 이렇게 썼냐? 이거는요. 여기에 지금 비수비예요. 비수비는 숟가락을 의미합니다. 숟가락을 의미해요. 숟가락 또는 구부러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숟가락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울금 뿌리입니다. 이제 울금 뿌리가 막 이게 더덕더덕 막 붙어 있죠. 막 이렇게 우리 그 생강도 막 그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울금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모양하고 울금대하고 이렇게 이제 수저 모양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비를 쓴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뭉텅이로 막 붙어 있고 그 울금대가 있고 이게 숟가락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수비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울금 여기 밑에 부분에 뿌리 부분에 이게 뿌리 부분에 막 이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진짜로 이렇게 막 뭉텅이로 막 톡톡톡 울퉁불퉁 해갖고 막 이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 전체적으로 이 음대하고 뿌리하고 하는 것이 숟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수비가 들어가고 또 뿌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터럭삼이에요. 터럭삼자예요. 트럭삼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굵은 뿌리가 트럭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럭삼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뭐냐? 이게 이제 그 덮을 자가 이게 이제 덮다. 이게 어떤 물건을 넣고 덮은 것이죠. 그렇게 덮어 있으니까 갇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갇혀 있다 그러는 것은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 집안. 집안에 있다는 게 방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갇혀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서 굵은 뿌리가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 굵은 뿌리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막 엉켜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뭘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한다는 게?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그쵸?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 반응이 어디서 와요? 가슴에서 심장이 답답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답답함을 느끼죠. 가슴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군부는 바로 이 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슴, 몸의 가슴, 이런 장군 모양 같이 생긴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답답하게 울금 뿌리처럼 답답하게 얽히고 설킨 일들을 덮여 있다. 집안에서 답답한 일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숲에 그냥 이게 나무들이 주룩주룩 막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꽉 막힌 것처럼. 그래서 꽉 막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우금뿌리처럼 복잡한 일들을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심장이 답답하는 이 상체 전체 모습을 장군 모양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답함이 이게 꽉 막혀 있다. 숲이 나무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막혀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답답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답답할 울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볼까요? 그러면 답답할 울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죠. 답답한 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물수자예요. 물수. 그 다음에 요거는 답답할 울자죠. 답답할 울.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 답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높은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해일이 있죠. 그 해일을 일으켜갖고 그 주변에 이 집이 물에 잠겼어요. 자, 이렇게 물이 잠기면 어떻습니까? 심정이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아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 집이 만약에 이렇게 큰 해일, 물수자가 들어갔으니까 해일도 이게 물이죠. 크게 높게 그냥 파도를 쳐가지고 덮치는 거예요. 집을.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물이 잠겼어. 그러면 잠겼으면 이 상황에 집주인은 답답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답답함을 느껴요. 이게 물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큰 울자예요. 이게 아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죠, 이게. 그렇죠? 큰 물이 갑자기 덮쳐가지고 집이 잠겨서 답답함을 느낀다. 그래서 큰 물 울자다. 이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답답하다는 것이죠. 답답할
울. 그래요. 그래서 불이 어떻게 했는데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집안에 그냥 연기가 꽉 찼어요. 자, 이렇게 막 차가지고 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모습 또한 자기 집이라면 답답하죠. 갑자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물론 119에 신고하고 뭐 그런 조치는 다 하지만 이게 한번 일어나면 원상태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도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불이 답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연기 울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예, 우울증, 증자가 또 있죠. 자, 증세 증자인데요. 증세 증자는 3급이 있습니다. 증세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병으로 알아 여러 가지 모양 또는 증후, 병으로 이제 생겨서 아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병들어 기댈 역자예요. 아, 역자. 병들어 기댈 역. 예, 기댈 역자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또 이게 병질언변에 해당되는 병질언변이라고도 해요. 네, 병질언도 되고 병들어 기댈 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을 정자죠. 발을정은 이제 바르다 또 바르다, 똑바르다, 뭐 정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정상인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무슨 병이 이제 바이러스 감기 병에 걸렸거나 뭐 전염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면서 아픈 것이죠. 그렇죠. 정상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픈 거예요. 그게 증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세증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치거나 병이 걸리거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병이 걸려서 나타나는 증세, 그래서 증세증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집언변이에요. 집언. 어모변도 되고요, 집언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집언변은 이제 이게 이제 건물, 관공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붕 꼭대기가 있고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집 꼭대기하고 지붕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대기하고 지붕 그 다음에 기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쪽 면을 집안의 한쪽 면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 지붕 꼭대기고 지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기둥 그런 거예요. 꼭대기 지붕 기둥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 건물 관공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자가 있을 때는 관공서도 이렇게 기와집 뭐 이런 식으로 졌죠. 청와대 같은 거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궁궐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식으로 졌죠. 막 빌딩 막 큰 건물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집, 건물, 관공서 이런 걸 나타낸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런 집 원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원변에다가 요 점을 두 개를 쳐줬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얼음빙자예요. 얼음빙. 이게 얼음빙자는 차갑다. 그렇죠. 차갑죠. 물이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얼은 게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온도가 차갑다 그러는데 매우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갑다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실제로 추워서 느끼는 차가움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차가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차가움.
그래요. 감정적인 차가움이에요. 차가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얼음비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물이 얼어서 된 그런 실제로 차가움을 말하는 건데 그 차갑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도 추워서 차갑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감정적으로 차갑다. 여기서는 감정적으로 차갑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하면 뭐냐면 집에 감정적으로 차갑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차갑다. 그런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죽을 병이 걸렸거나 하면은 뭐 엄마가 그렇다든가 아빠가 그렇다든가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다 누군가가 아파 있다면은 그 가족들은 어때요 마음이? 막 즐겁습니까?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괴롭죠. 슬프죠. 빨리 낫기를 바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를 차갑다고 하는 거예요. 네, 차가운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병들어 기댈력 또는 병질환변 그런 거. 그래서 병이 걸렸는 것들은 전부 이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차갑다. 그 집안이 차가운 이유는 누군가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질환변은 병이 걸려 있는 병은 병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발을정자가 들어갔죠. 이게 발을정자인데 발을정은 바르다, 똑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정상이다 뭐 그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똑바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가 뭔 자냐면 이게 이제 발을정자는 7급에 있는데요. 발을정자는 두 개의 한자를 합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윗상자하고 그 다음에 아래 하자하고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게. 그럼 왜 그러냐면요. 사람 몸을 따졌을 때 위 상체하고 아래 하체가 있죠.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한다면은 그래서 상체도 반듯하게 서 있고요. 바르게. 하체도 바르게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라는 얘기는 이 하체는 이렇게 구부려서 앉아 있고 위에만 바르면 그게 바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또 구부러져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게 바르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도 바르게 있어야 되고 밑에도 바르게 있어야 되고 위아래가 다 바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전체적이 바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도 바르고 아래도 바르고 요 두 개를 플러스한 게 바로 발을정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 어떻게 태어나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자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1억에서 4억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1억 개에서 4억 개나 되는 정자가 딱 여기서 하나만 난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개만 난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어난 그 자체가 1억에서 4억의 경쟁을 뚫고 그 정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1억분의 1, 4억분의 1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하게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앞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계획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계획해서 살아야 돼요. 왜?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주인공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경쟁을 뚫고 태어나서 그 소중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돼. 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노력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